현수 572 빼기 358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제 여기서 보면 500에서 300을 먼저 뺐어요. 그 계산한 다음에 72에서 58을 이제 뺐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정확하죠. 예. 나도 먼저 500에서 300을 빼고 72에서 58을 다른 방법으로 계산했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남자애가 72에서 60을 빼고 2를 빼는 방법이야. 72에서 60을 빼고 1을 빼는.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그럼 내가 계산한 결과랑 다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둥절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572에서 500에서 300을 뺐고 72에서 58을 뺐는데, 그러니까 72에서 이제 58을 뺐죠. 근데 지금 현수가 늘 보면 남자애들이 뭔가를 실수를 해요. 어쨌건 이거를 말이죠. 72에서 60을 빼고 또 1을 빼는 방법을 했다고 했죠. 그럼 틀리죠. 왜냐하면 이게 62를 빼버렸으니까 이거 원래는 72에서 빼기 이제 예를 들면 60을 하면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 마이너스 58이니까. 근데 이게 엄밀하게 아이들이 지금 마이너스 값을 몰라요. 그래서 58을 뺀다라는 거는 60을 빼고 더하기 1을 한다라는 걸로 바꿔낼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58을 이거를 마이너스 60 더하기 2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런 개념을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 단원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런 문제 우리가 중학교쯤 가서 마이너스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쉬운 문제들이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렵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 여기에 이제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하나, 둘, 넷.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죠. 네. 10개에다가 예를 들면 13 빼기 8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3개가 더 추가되죠. 이렇게. 이만큼이 우리가 13이에요. 13. 여기서 이제 8을 뺀다 생각해 보세요. 8을 뺀다. 근데 여기 위에서부터 빼는 게 아니고 여기를 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빼보면 이 식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변하냐면 3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이게 3 더하기 2. 그 얘기는 뭐죠? 3 더하기 2가 된 거. 13 빼기 8이 어떻게 3 더하기 2가 됐죠? 이 얘기는 13 빼기 8을 어떻게 봤냐면 13에서 13에서 10을 빼고 더하기 2를 한 거죠. 지금 보면은. 예. 그래서 3 더하기 2가 된 거예요. 13에서 빼기 10을 해서 더하기 2를 한다. 그러니까 8을 뺀다라는 거는 10을 빼고 더하기 2를 한다. 이 개념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밑에 10개가 있고 13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3을 위에서 1위 자리를 빼는 게 아니고 12자리에서 빼는 거예요. 12자리에서. 12자리. 10이 채워진 여기서 8개를 빼버리면 2개가 남죠. 그러니까 이거를 12자리에서 빼버리면 10에서 2개가 남는 거는 더하기로 표현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위에가 3이고 여기가 2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이제 이해시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면 13 빼기 8은 3 더하기 2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13에서 10을 빼고 더하기 2를 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언어적으로도 예를 들면 아까 이제 15 빼기 뭐 6을 한다. 15 빼기 6은 어떻게 돼요? 15에서 10을 빼고 더하기 이제 4를 한다. 이런 거죠.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느냐? 6을 뺀다라는 건 10을 빼고 여기서 이제 10 단위로 끊는 거예요. 10을 빼고 그다음에 더하기 4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5 더하기 이제 4가 되는 5 더하기 4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연습을
언어적으로 또는 뭐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많이 해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되죠. 해볼 수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문제, 사실 어렵습니다. 많이 연습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많이 연습을 해야.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돼 있죠. 민호가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살펴볼까? 어떤 수에서 268을 빼야 되는데 더했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빼야 되는데 더했다는 거죠. 어떤 수에서.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결과가 902가 나왔군요. 그러니까 더한 결과가 902가 나왔다는 것이죠. 하여튼 선생님이 이제 바르게 풀어볼까? 그랬더니 민호가 제가 잘못 계산한 결과와 바르게 계산한 결과의 차가 크네요. 이렇게. 당연히 크겠죠. 이거에서 이제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면 민호가 잘못 계산한 식을 써보시오 돼 있죠. 민호가 잘못 계산한 식은 어, 어떤 수에서 268을 빼야 되는데 더했어요. 그러니까 민호는 어떤 수가 네모면 네모에서 268을 더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902가 나왔다라는 거죠. 902. 그럼 우리가 어떤 수를 어떻게 구해요? 예. 어떤 수는 902에서 268을 빼면 되겠죠. 사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는 방정식의 어떤 특성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더하기와 빼기 관계를 가르치지만 이게 방정식의 어떤 특성을 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방정식이라 하면 이게 이제 네모가 x가 되겠죠. 그 좌변이라는 게 있고 우변이라는 게 있고 그 두 개가 같다. 그랬을 때 좌변에도 예를 들면 268을 빼주면 우변에도 268을 같은 양을 빼주면 여전히 같은 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방정식의 특징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더하기와 빼기 관계를 무수히 연습해 봄으로써 이런 경우에는 902에서 268을 빼주면 네모가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네모를 구할 수 있겠죠. 네모가 얼마인지 빼보면 268을 빼볼까요? 빼기를 해보면 못 빼니까 꼬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 연습 많이 해야죠. 8을 꼬고 여기 10이 돼서 10에서 하나를 꼬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4가 되고 여기는 9에서 6을 빼니까 3이 되고 8에서 2를 빼니까 634. 원래 네모는 634예요. 634에서 빼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식은 빼야 되는데 더한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빼자라는 거죠. 그래서 600 634에서 이제 빼기 얼마 268을 빼야 된다. 이 결과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